지금 아니네! 올라 반갑습니다. 아토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녀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사전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쩌면 이 리뷰를 보시고 급히 구매를 하러 가셨는데 품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차 예약 판매분 20대가 매진이 되었고요. 현재 2차 예약 판매가 진행 중인데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4대 남았다고 합니다. 아마 영상 보시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대체 어떤 제품이기에 이렇게 리뷰 시작 전부터 뜨거울까 생각하실 겁니다. CES에서 공개가 되면서부터 핫한 녀석이 되어버렸죠. 어로스의 게임성 터져버린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AD27QD입니다. 저도 사실 이 제품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CES 이후에도 몇 번 이 모델을 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리뷰를 해봐야지 좀 더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겠죠. 샘플링 모델을 받은 터라 언박싱 칼은 안타깝지만 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꽤 무겁습니다. 무슨 스티로폴에 완전히 쌓여있는 채로 덩어리로 나옵니다.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케이블이 좀 많습니다. DP 케이블, USB 허브용 케이블, 전원 케이블. 이거는 이제 모니터입니다. 모니터와 스탠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결합이 되어 있어서 조립이 한층 편해졌습니다. 최근에 만져봤던 모니터 중에 가장 조립이 간단했습니다. 스탠드 후면에는 배송 중에 고장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엘리베이션 고정 브라켓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품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패널은 엣지 디자인, 프레임리스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채택하고 있어서 밖으로 프레임이 드러나지 않아 상당히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하단 스탠드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죠. 게이밍 모니터의 경우 디자인도 중요한데 이 제품은 패널뿐 아니라 스탠드 디자인도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타 모니터처럼 OSD 조작 버튼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중앙 하단 조그 스위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이 조이스틱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작을 이 버튼 하나로 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으로는 이어폰 포트가 있고요. 그 옆엔 또 마이크 포트, 그리고 HDMI 2.0 포트가 2개, 1.2 버전의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그리고 USB 허브 기능을 위한 포트가 하나, USB 3.0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크기는 27인치, 화면비는 16:9, 해상도는 2560에 1440, 144Hz 지원입니다. 밝기는 350 칸델라, 명암비는 1000:1입니다. 패널은 IPS 패널을 탑재를 했습니다. 컬러 비트는 10비트, 시야각은 상하 좌우 모두 178도의 시야각을 지원합니다. 응답 속도는요, MPRT 기준으로 1ms/s이며 DCI P3 95%의 세격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HDR도 지원합니다. 외형적인 특징 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어로스. 어로스 하면 떠오르는 그거 맞습니다. 갬성을 자극하는 미친 존재감, 바로 RGB 퓨전입니다. 이 모델은 RGB 퓨전을 지원합니다. 바로 모니터 뒷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RGB 부분입니다. 모니터 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명 프리셋을 통해서도 멋진 연출이 가능하지만 RGB 퓨전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다양한 제품들과 조합하면 좀 더 멋진 조명연출을 꾸밀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 후면부는 자주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벽과 가까이 붙여놓고 사용한다면 벽면에 비치는 조명을 감상할 수 있겠네요. 장점 중에 하나는 스탠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작동감이 정말 좋아요. 엘리베이션, 스위블, 틸트, 피봇까지 이 스탠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손가락 한 개면 부드럽게 전체적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마감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 제품은 2560에 1440 해상도를 지원하는 QHD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144Hz를 지원하는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죠. 저도 QHD급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QHD급에서는 144Hz 고주사율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AD27QD를 사용하면서 체험할 수 있었던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K) 모니터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게임에서 4K보다는 이 QHD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용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QHD 해상도와 4K 해상도 간의 이 차이점이 크게 다가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깔끔한 해상도와 이 매끄러운 고주사율은 실사용감에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고주사율 모니터에서 빠질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싱크 기능일 겁니다. 이 제품은 프리싱크를 지원합니다. AMD 그래픽카드의 경우라면 프리싱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경우는 이 G-Sync 호환 모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만, 이 제품이 G-Sync 호환 인증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사용자의 경우 이 G-Sync 작동이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호환 인증 모델은 아니지만 G-Sync 사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테스트 화면을 보시듯이 티어링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인 만큼 다양한 게임 보조 기능도 지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에만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유사한 기능이 다른 게이밍 모니터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있고 없고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 모델은 블랙 이퀄라이저를 지원합니다. 화면에서 어두운 부분의 가시성을 높여줌으로써 이 치열한 전장에서 생존율과 적을 먼저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요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에임 스테빌라이저라는 기능이에요. FPS 게임에서 이 조준 모드, 그러니까 이 스코프 화면일 때 조금 더 대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보조 기능입니다. 재미있는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크로스헤어 기능은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간간히 보던 기능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는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면에 나오는 크로스헤어를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독창적인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외에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카운터 기능도 함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모델은 모니터 OSD를 하드웨어 상뿐만 아니라 PC에서도 모니터의 설정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플리커프리라든지 로우 블루라이트 등은 이 정도 급의 제품이면 당연히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공개되었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입니다. 모니터에 있는 오디오 포트에 헤드셋을 연결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킬 겁니다. 켰을 때 과연 껐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 중에 실시간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켰습니다. 아마 이전보다 껐던 조금 그런 잡스러운 소리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제 목소리가 이전과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먹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전에 그 부분 잡스러운 화이트 노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리들이 없어져서 목소리 전달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일단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작동하는 방식이 헤드셋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 소음을 인지를 하고 필요 없는 소리 부분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묻어내는 방식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이 모니터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능 하나만 보고 모니터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를 표방하고 있지만 세부 스펙 사양을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게이밍이라고 못을 받기에는 너무 팔방미인입니다. 일단 프리셋 모드도 상당히 많고 세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곧 그만큼 개인의 취향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HDR도 지원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PC게임에서도 HDR 지원이 많아졌지만 그것보다는 콘솔이나 외부 기기를 연결해서 부가적으로 사용할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저는 영상을 한번 틀어봤는데요.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화질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냥 미쳤습니다. HDR은 넷플릭스 영화나 콘솔 게임을 할 때 이 매력적인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확인한 부분이지만 이 제품은 다운스케일러가 탑재된 제품으로 보입니다. 이 4K 소스를 그대로 입력을 하더라도 소스 쪽에서도 4K로 인식을 하고요. 이 제품 역시 입력되는 소스를 4K로 인식을 합니다. 물론 출력은 QHD 패널이기 때문에 QHD로 나오지만 굉장히 밀도감 높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4K 소스는 4K 그대로 사용하셔도 깨끗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판도 안 된 모델이라 더 오래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만약 저라면 예산만 허락한다면 구입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모니터였습니다. 스펙도 좋고 실사용감은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게다가 정말 다양한 기능 그리고 유저 편의성 등등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예약 판매에서 지금 69만 원대 예판을 하고 있고요. 이후 판매 가격이 74만 원대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